오늘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어플 내리면서 한숨 쉬셨나요? 이 집값 언제까지 오르는 거지? 내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못 사는 건가? 저도 7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매달 통장에 찔끔찔끔 쌓이는 돈 보면서 대체 이게 언제 집이 되지? 하면서요. 그랬던 제가 올해 초 서울 첫집 매도로 200%의 순이익을 내고 서울 동남권의 저희 부부 명의 아파트 입주 점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출 폭탄도 부모님 도움도 없이 오직 월급쟁이의 맞벌이, 현실적인 전략으로만 이뤄낸 결과입니다.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비밀가의 다카포입니다. 금융계에서 18년 일하는 동안 고연봉보다 더 중요한 자본의 힘을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의 비읍자도 몰랐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집 벌어 다니면서 평범한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월급쟁이의 시선으로 그리고 부동산 초보자의 시선으로 마냥 먼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내 집 마련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일 테니까요. 오늘은 제가 내 집 마련 성공을 위해 직접 실천했던 일 중 가장 처음 했던 부동산 앱,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지역 간 비교를 통해 같은 가격대로 경기도 아파트가 아닌 강남 직장까지 직주 근접이 만족되는 아파트를 찾아서 빠른 실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오픈 강의도 참 많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적용하는 어플 활용 노하우를 제가 싹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앱 활용법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앱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앱은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정보와 거래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디지털 서비스인 셈이죠. 요즘은 프롭테크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부동산의 프로퍼티와 기술의 테크놀로지 그 두 가지를 합성해서 부동산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왜 부동산 앱이 초보 투자자의 내 집 마련에 중요할까요? 첫째, 정보 격차를 줄여줍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사나 건설회사, 전문 투자자들만 알고 있던 정보를 이제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둘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줍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여러 부동산을 발로 뛰어다니기 힘들잖아요. 부동산 앱을 활용하면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아이들 기간이나 학교에 간 시간 동안 손쉽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더 나은 결정을 도와줍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닌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볼게요. 어플이니 핸드폰 사용이 가장 쉬운 건 사실이지만 노트북으로 보면 지도가 더 한눈에 잘 들어와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노트북 준비하시고 같이 볼게요. 먼저 보실 화면은 호갱노노입니다. 이 호갱노노는 호갱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속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름 되게 재밌죠? 정말 알찬 정보들이 가득 차 있는 어플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 낳을 때마다 산후조리원에서 제일 열심히 봤던 어플인 것 같습니다. 먼저 호객노노 기본 화면으로 오시면 이렇게 지도가 뜹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 지역의 지도가 보통 뜨는데요. 네, 어딘지 아시나요? 저는 지금 송파구 쪽에 좀 집을 알아보고 싶어서 요 며칠 계속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필터를 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 필터는 아파트여야 되고 매매 2, 30평대 금액은 18억 미만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가격 같은 부분은 이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가용 가능한 범위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호갱노노에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최대 가능한 금액보다 조금 낮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호갱노노에서 보여지는 금액들은 과거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의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해당 가격으로 매물을 찾아도 거래가 어려운 그 가격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금액은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허탕 쳐가지고 여러 번 속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대는 보통 300세대 이상을 보고 있고요. 이게 경기도로 가는 경우는 보통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주는 15년 이내로 저희가 지금 신축으로 어느 정도 보고 살 수 있는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제가 따로 조건을 걸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필터를 건 부분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이 필터 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분양을 눌러보시면 분양 일정이 나오고 들어가서 재건축하시면 단지들의 지금 현재 단계를 10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투자가 가능한지 아닌지 조금 판단이 어렵긴 한데 이렇게 재건축 현황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좀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매 잠실 엘스 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지금 벌써 유찰이 2번이 된 매물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예상 거래가는 35억 6천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해당 매물에 대해서 좀 더 고금액으로 거의 시세에 인접해서 거래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전국에서 거래 와 743건의 상승 거래가 있었고요. 살고 싶은 지역들이 신고가를 쳤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타워팰리스, 반포 센트럴자이, 용산 센트럴파크, 현대사차 이렇게 해서 지금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 봐도 알겠네요. 금액 보면 압구정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 정보들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거는 지금 이 필터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한번 지도를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계속 봤던 게 사실 송파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실에 해당되는 매물이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네요. 대신 이 인근에 지금 보시면은 가락동에 헬리오시티가 보이고요. 레미안 송파파인탑이 보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형성이 돼 있네요. 그러면 뭐길래 이렇게 안 보이나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필터를 한번 제거해 보시면 또 그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를 대장 아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택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지역의 모든 아파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에 이제 이 왕관이 있는데요. 이 왕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월간 방문자 1위 요거 가지고 이제 타이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고 살기 좋아하는 아파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보거나 실거주자들이 많이 찾아보는 아파트 단지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네 지역의 시세들을 볼 수 있고 저의 경우는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아까 그 조건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잠실동에는 전무하고요. 헬리오시티에 22평 17억 5천으로 지금 가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갭이 얼마일까요? 매매와 전세가 여기 있네요. 이 부분 탭을 보시면은 지금 해당 평형대에서 갭이 12억 전후로 좀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하기에는 사실 이 부분은 갭이 조금 많이 커서요. 그러면 이 갭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필터 보시면은 갭 가격이 있어요. 또 되게 제가 생각하는 갭은 6억 언더가 되면 좋겠어서요. 6억까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도에 많은 아파트들이 사라졌습니다. 송파구에 조건이 맞는 아파트가 없네요. 위례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굿즈로 갑니다. 다음 굿즈 어디예요? 공부가 되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마용성을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마포 왔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마포 한강 아이파크 34평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이쪽에서는 제가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를 참고해보면 좋을까요? 출근 한번 보시면 돼요. 출근을 해서 우리가 보통 어느 곳으로 출근을 하냐 한번 보면 되시거든요. 근데 보통 강남역,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대 디지털 단지 이런 식으로 출퇴근이 잦은 지역을 위주로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여의도도 있고 이거 지금 컬러가 바뀌어요. 그럼 저는 한번 강남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강남에서 지금 저는 1시간 이내인 곳, 이 파란 색깔 정도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숨김이 눌려 있어요. 요거 풀으시면은 지금 거기 단지가 보이거든요. 네, 공동역 너무 좋네요. 공동역 한번 봐볼게요.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 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16억 8천인데요. 실제 매물 가격 평균은 19억 6천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전세 보면 지금 갭이 6억 언더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어떨까 너무 궁금하죠.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게 이 아파트가 이 지역에서 괜찮은 아파트인 것 같고 마포에서 대장하면 어딜까요? 마포는 마레프죠,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여기 마레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레프랑 이 마포 웰스트림은 어떨까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비교는 어디서 할 수 있냐? 바로 아실. 네, 아파트 실거래가 위주의 정보가 많은 요 아실이라는 곳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기능은 여러 단지 비교 요 기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포구 한번 가볼게요. 현석동. 그러면 여기 단지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본 건 레미안 웰스트림 773세대 면적은 34평을 우리가 봤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가격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기간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조금 더 잘 일어나는 그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다 비등비등해 보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은 지금 빨간 색깔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35평 AD 1일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봐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마포구에 우리 아까 봤던 거는 네, 마레프는 아현동에 있네요. 네, 여기서 그럼 저희가 한번 단지를 비교해 볼게요. 35평. 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같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파트들이 지금 그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와 같이 가고 있나? 조금 더 아래에서 가고 있나? 이 갭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보면, 지금 빨간색이 레미안 웰스트림이에요. 레미안 웰스트림이. 고가를 한번 먼저 찍고, 꺾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지금 21억 6천이 이전에 거래량이 한번 있었고요. 더 낮은 곳에서 17억 5천? 얘는 좀 거래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저희가 이상하니까 걸러볼게요. 이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35평 B가 왠지 타워형이던지 해서 인기가 없나 봐요. 금액이 로얄동 느낌이 아닌가 본데?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놓고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지금 레미안 웰스트림인데 지금 얘가 너무 저가가 찍힌 것으로 보여서 빨간색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웰스트림 36평 C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마레프가 먼저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고 그 뒤를 레미안 웰스트림도 비슷하게 차를 두고 가는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고가 금액을 더 빨리 찍는 것처럼도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래가가 19억 그리고 여기 지금 거래량이 3건이 찍혔고 마레프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 찍혔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 아파트도 지금 이 지역에서 괜찮게 흐름이 가는 아파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가격이 오를 때 얘가 소외되는가 소외되지 않는가를 알기 위함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누구나 가고 싶은 한번 강남의 아파트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가 그럼 이 지역에서 가는 것 같아. 대치동 한번 가볼게요. 대치동에서 저희가 보통 단지의 대장으로 뽑는 거는 레미안 대치팰리스죠. 이거 한번 봐볼게요. 34평? A 그사세인가요? 거래량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강남과 어떻게 보면은 강남이 오르면 마레프도 같이 올랐고요. 강남 떨어지면서 조금 뒤늦게 후행으로 마레프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흐름을 같이 가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아직 실거래가가 지금 최고가로 나왔을 텐데 그게 지금 여기에 거래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봐서는 지금 마레프도 대치동과 같이 분위기가 가고 있고 그러면 얘가 신고가 찍으면서 얘도 따라갈 수도 있을 거로 보이고요. 곧 이 레미안 웰스트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흐름을 잘 따라가는 단지인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레미안 웰스트림을 좀 사야겠다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 매물 찰 수 있는 게 바로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한석동에서 레미안 웰스트림 매매가 55건이요. 지금 전체 773세대고 55건이면 전체 10%가 되지 않는 거고 저희가 동일 매물을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매매는 그냥 55건 동일하게 나오네요. 7%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매물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세 실거래가를 봤을 때 얘가 거래가 잘 되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단지는 좀 아쉬운 거가 실거래가 잘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 773세대 중에 한 3년 동안 열 몇 건 정도밖에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여기는 사실상 원할 때 팔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까 위치 보셨잖아요. 한강뷰 나오는 데는 로얄동이기 때문에 거래가 엄청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가격, 원하는 가격에 얼마나 매물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평으로 한번 바꿔서 봐볼게요. 아까 우리 여러 가지 A, B, C, D, E, F 있었는데요. 요거 형으로 한번 저희가 선택을 해볼게요. 낮은 가격순으로 보면은 거래 방식은 매매로 18억부터 해서 지금 나와요. 여기는 지금 뷰가 아파트 뷰네요. 그래서 지금 18억인 것 같아요.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럼 27억까지 나와요. 여기는 왜 27억일까요? 방향보기가 멋지게 나오는 동이에요. 그러니까 로얄동이기 때문에 지금 한 27억에 내놔져 있고 25억 그래서 20억대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어렵지 않게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봐도 좋고 이런 뷰나 근처 학교 접근성 같은 것도 저희가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19억 8천이고 저희가 만약 갭으로 이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세는 어느 정도 나가나 한번 봐볼게요. 전세 12억 갭으로 한 7, 8억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보다는 좀 벗어나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 다음으로 다음 평수로 전세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거래가 엄청 잘 된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전세 내놓기만 하면 전세 맞출 수 있겠네요. 가격은 30평대 금매로 나온 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같아요. 높은 가격 순으로 보면. 낮은 것과 높은 것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35평 보면 저층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네,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저층이기 때문에 로얄동 요런 거에서 가격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요 19억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지금 계부를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35평 아까 전월세 매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좀 낮게 낮춰놓으면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슬프게도 전 지금 갭이 맞지 않아서 20평대 매물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또 궁금하잖아요. 뭘 볼 수 있냐? 얘는 꺼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이 학교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 아파트는 지금 어디 초등학교 가죠? 네, 신석초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 웰스트림 가네요. 웰스트림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떤가? 저희가 한번 정보를 볼게요. 보통 초등학교가 좋은 경우는 지금 위로 갈수록 학생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 학교는 그냥 평이한 학교 같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그냥 유지돼서 근처 그냥 친구들이 계속 성장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염리초가 사실 인기가 많거든요. 염리초 경우 한번 봐보세요. 염리초는 그냥 학생이 많아요. 사실 이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걸 보시려면은 대치초를 한번 볼게요. 요 한번 전형적인 특성 한번 봐볼게요. 대치초가 지금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지금 포함이 돼서 가고 있어요. 학교 정보 보세요. 1학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반이 많아지고 친구들이 많아지죠. 이런 경우가 보통 인근에 좋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좀 학군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봤던 동네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이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하고 인근 중학교를 가거나 인근에 이제 좋은 뭐 사립 중학교들 신촌 쪽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호객론에서 먼저 해당 범위에 되는 아파트를 골랐고 그다음에 아실에서 그 인근의 대장단지와 강남에서 좋은 아파트와 비교해서 얘가 흐름을 타고 있는 단지인지 확인을 했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매물까지 확인하는 요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네, 이렇게 해서 몇 차례 단지들을 고른 다음에 그 이상형 월드컵 아시죠? 그런 것처럼 단지를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인근을 임장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 좋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가족들이랑 함께 뭐 맛집 가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지인들과 만날 때 약속 장소를 원하시는 단지 인근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그 지역의 인프라가 어떤지 부동산 들어가셔서 그 지역 브리핑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플랫폼은 편리하지만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정보 업데이트 시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부동산과 같이 매물 위주의 플랫폼이 아닌 경우 가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 정보는 보통 한국부동산원에 반영되기까지 한 두 달 정도는 늦게 반영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짜 매물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동산 앱이 100% 가짜 매물을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집주인 표시가 없는 경우는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시세 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보이는 매물은 등록한 중개소는 물론 주변 단지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를 통한 단순 평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AI 기반의 평가는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의 가족 구성, 직장은 물론 금전적 상황과 그리고 선호도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정량적, 숫자적인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 정성적인 부분은 부동산 카페 같은 큰 커뮤니티에서의 컨센서스, 유튜브 영상의 경우 내용은 물론 댓글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악플에서 좋은 신호를 캐치하기도 하니까요. 부동산 플랫폼은 정보 수집의 도구로 내 집 마련에 큰 걸음을 떼게 해주는 도구일 뿐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비슷한 가격으로 더 좋은 상급지를 살 수 있을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물을 방문하고 임장해 보세요. 오늘은 부동산 주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아실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매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정보만 믿지 말고 임장을 통해 현장 확인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동산 플랫폼 활용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주세요. 특히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보시고 저와 같이 분석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다음 영상으로 풀어드릴게요. 더 나은 부자 되는 비밀 가이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